네, 온라인 클래스 2학년 기하 벡터 세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62페이지 벡터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각자 해당하는 날짜 써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요일 써주시고요. 단원 제목, 벡터, 벡터의 연산, 이제 62페이지 두 번째 단원이네요. 벡터의 덧셈과 뺄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 들어가기 전에 복습 잠깐 하면요. 복습.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정의부터. 벡터의 정의가 뭐였죠? 두 가지량을 동시에 가지는 거라 그랬죠. 두 가지. 뭐였어요? 크기와 방향. 첫 번째, 크기를 가지어야 되고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하겠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벡터 A, B.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 시점과 종점이 있어야 되고, 기호로 스몰 a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이 방향을 나타내고 크기는 어떻게 낸다 그랬죠? 크기는 이렇게 써보면 벡터 a, b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주면 크기라고 했고, 이 크기의 의미는 선분의 길이랑 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개념이 단위 벡터라는 거. 단위 벡터는 뭐였죠? 단위가 된다. 단위가 된다라는 건 뭘로 잡냐면 크기가 1이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0벡터라는 거 했었고요. 0벡터는 이렇게 표시했었죠. 시점과 중점이 일치하는 벡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서로 같은 벡터죠. 서로 같은 벡터 여기다 쓸까요? 서로 같은 벡터. 서로 같다라는 건 벡터의 의미가 크기와 방향이니까 서로 같다라는 건 뭐랑 뭐가 같다?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 평행 이동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일치,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거 얘를 우리가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게 방향이 반대인 벡터. 뭐였어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걸 우리가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기호로는 얘가 벡터 A라면 방향이 반대인 건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러니까 단원 제목이 벡터 중에 지금 중단원 제목이 벡터 연산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벡터를 연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연산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 있지만 그냥 다양한 형태로 좀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이제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벡터에 엄밀하게 곱셈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내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거는 2학기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부터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1 벡터의 덧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벡터의 덧셈. 우리가 벡터라는 걸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벡터 A, B라는 거랑 벡터 BC라는 벡터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더한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 우선 더하려면요. 이 가운데가 맞아야 돼요. 여기가 B로 끝나죠? 그러면 시작은 B에서 해야 돼요. 이해 되나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시점에서 최종적인 종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AB랑 벡터 BC를 더하면 벡터 AC가 된다라는 게
덧셈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해되나요? 가운데를 맞춰주고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 그러니까 끝나는 점하고 시작하는 점을 맞춰준 상태에서 시작하는 벡터의 시작점, 끝나는 벡터의 끝점을 연결해주면 이게 덧셈을 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식으로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요. 그림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선 이제 A, B, C라는 세 점이 필요하니까 점을 적당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A, B라는 게 하나 있고요. 벡터 B, C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편의상 얘를 벡터 A라고 할게요. 얘를 편의상 벡터 B라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면 어떤 벡터가 돼야 된다? A, C가 뭐예요? A에서 C를 그대로 연결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벡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A 플러스 B라는 벡터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이렇게 A에서 C를 연결해주는 여기 시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연결해준 벡터가 되겠다라는 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요거. 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벡터 A의 종점인 동시에 벡터 B의 뭐야 돼요? 시점이어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벡터 두 개를 더해 줄 수 있어요. 그림 이해되나요? 이거를 좀 실제 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벡터는 뭐랑 연결하면 좋으냐면 물리랑 좀 연결하면 좋아요. 좀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힘이랑 연결하면 좋아요. 힘의 방향이라고 배웠나요? 우리가 힘을 주면 물체가 움직이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자가 있다고 칩니다. 뭐 자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쳐봐요. 떠 있으면 좀 이상한. 그다음에는 아무튼 이제 뭔가 물체가 있다고 쳐봐요. 내가 이쪽으로 밀어요. 자를 왼쪽이죠. 왼쪽 방향으로 내가 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가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앞으로 가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나를 툭 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이 자리에서 딱 멈춰가지고 푹푹 이렇게 밀려나나요? 이러진 않죠. 어떻게 가요? 여기 가다가 누가 툭 치면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나죠. 이해돼요? 벡터의 개념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툭 쳐요. 위쪽 방향으로 툭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과 45도로 가는 방향의 힘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의 이동은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쳤기 때문에 요로 가는 방향과 대각선 방향이 합쳐서 요런 적당히 사선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심플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위쪽 방향으로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요. 깔짝깔짝깔짝깔짝 밀어요. 나 이렇게 가는데 나는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는데 몸은 어디로 나가요?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실제로 운동은 이쪽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조금 그게 어떤 느낌이 올까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힘으로 생각하면 되고 사실 수학이라는 건 결국 과학을 이해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물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벡터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 양이고 이걸 합칠 때는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줘서 결국 첫 번째의 시점, 나중에 종점을 연결해주면 벡터의 합이 되더라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벡터를 합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게 기본적인 원리지만 이걸로는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좀 불편하니까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근데 이렇게 시점과 종점이 딱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벡터가 이렇게 한번 놓여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벡터가 놓여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두 개를 합쳐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를 편의상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도 평행사변형을 좀 활용해서 많이 했었어요. 벡터에서는 평행사변형을 좀 많이 써요. 여기다가 평행사변형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여기를 편의상 D라고 하겠습니다. D. 그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돼요.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걸 배웠어요. 서로 같은 벡터. 그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게 무슨 얘기였냐면 평행 이동해서 일치시켜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 벡터 B라는 걸 이쪽으로 평행 이동 시켜볼게요. 이렇게. 가능한가요? 크기. 같죠?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는 같다. 기억납니까?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오른쪽 한 60도 방향이니까 얘도 오른쪽 60도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나는 결국 뭐랑 뭐를 더하면 되냐면 A랑 B를 더하면 돼요. 똑같죠?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줬죠? 그러면 시점과 뒤에 거에 종점이랑 연결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삼각형을 그리는 거, 시점과 종점을 맞춰주고 삼각형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도 계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써보면 사변형의 대각선.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덧셈을 하려면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을 맞춰준 상태에서 처음에서 끝으로 가면 된다. 그 원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근데 실제로 두 개의 시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다음 단원에 보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위치 벡터에서 결국 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시점을 하나로 딱 맞춰주는 거. 그래야 좀 그 뒤로 계산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셈 할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문제 1번 있는데 이거 이제 책에다 그리는 거니까요. 한번 책에다 그려보세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시점과 종점을 맞춰서 처음과 끝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한번 직접 책에다 잠깐 해보고 다 한 사람들은 다시 재생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릴게요. 네, 62페이지 문제 1번 같이 한번 해보면 이 문제는 그냥 책에다 푸시면 됩니다. 노트 정리는 따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책에다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하래요. 보니까 애초에 시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1번, 2번 중에 뭘 쓰면 좋겠어요? 평행사변형 쓰면 좋겠죠. 그래서 봤더니 세 칸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준 게 두 개를 합친 벡터가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평행사변형 만들기에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줘야겠죠. 보통 얘를 내리는 거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얘를 이렇게 올려볼까요? 얘를 올리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올려지게 되고, 그럼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니까 내가 원하는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결국 두 개가 합쳐진 벡터가 되겠다. 잘못 그렸네요. 잘못 그렸네요. 문제는 요거죠, 요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벡터는 얘가 되겠네요. 예.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네, 마지막 3번도 시점 종점 일치시키면 얘는 시점 종점 일치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이렇게 옮겨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최종적인 벡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해되나요? 두 칸 하니까 대충 여기다 그리면 오른쪽 두 칸, 위로 두 칸 가는 이런 벡터가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벡터가 되겠다라고 덧셈에 대해서는 해볼 수 있겠죠. 됐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만 살짝 알아봤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등교 개학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잘 정리해서 노트 정리 잘 해두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학교 나올 때는 꼭 다 잘 챙겨서 수업 시간에 준비하시고 노트도 잘 써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